따스한 봄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80세 김영수 어르신 가명의 눈빛은 유독 반짝였다. 얇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다. 그럴 만도 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 한 푼의 용돈도 받지 않으면서도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걱정들 하던데 나는 80살에도 돈이 들어와요. 김 어르신의 첫마디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입장이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0세였던 그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퇴직금과 적은 저축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다. 아내와 함께 계산해본 결과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는 싫었다. 그때만 해도 별다른 투자 경험이 없었어요. 은행 적금 정도만 해봤죠. 김 어르신은 당시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투자 세미나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한 강사가 말한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투자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80세 어르신이 어떤 방법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 다음 날부터 김 어르신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도서관을 오가며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80세가 된 지금도 그는 매일 2시간씩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투자법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 투자가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더욱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퇴직금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투자해봤죠. 김 어르신의 첫 투자는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배당주 투자였다. 하지만 단순한 배당주 투자가 아니었다. 그는 배당 성장주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들, 특히 생활필수품을 다루는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아 투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봤죠. 첫 해 수익률은 8%였다. 500만 원이 540만 원이 되었다. 은행 금리보다는 좋았지만 김 어르신은 만족하지 않았다. 문제는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의 독특한 전략이 시작되었다. 아내와 상의해서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어요. 외식비, 여행비, 불필요한 지출들을 다 정리했죠. 김 어르신 부부는 매월 지출을 50만 원씩 줄였다.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학습 능력이었다. 60세에 시작한 투자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업 분석을 했다. 재무제표 보는 법, 업종별 특성, 경제지표 읽는 법까지 차근차근 익혔다.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더 꼼꼼히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한 기업만 분석하기도 했죠. 김 어르신의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기업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매출액 성장률,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까지 손으로 직접 계산한 흔적들이 역력했다. 3년차가 되던 해 그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그의 포트폴리오도 40% 가까이 떨어졌다. 주변에서는 그만두라는 말이 쏟아졌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생각은 달랐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좋은 기업이 싸게 나왔을 때 더 사야 하는 거죠. 그는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은 퇴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도 급상승했다. 3년 만에 투자원금이 2배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는데
따스한 봄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80세 김영수 어르신 가명의 눈빛은 유독 반짝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걱정들 하던데 나는 80살에도 돈이 들어와요. 김 어르신의 첫마디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입장이었다. 다음 날부터 김 어르신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도서관을 오가며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80세가 된 지금도 그는 매일 2시간씩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투자법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 투자가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더욱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퇴직금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투자해봤죠. 김 어르신의 첫 투자는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배당주 투자였다. 하지만 단순한 배당주 투자가 아니었다. 그는 배당 성장주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들, 특히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아 투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봤죠. 첫 해 수익률은 8%였다. 500만 원이 540만 원이 되었다. 은행 금리보다는 좋았지만 김 어르신은 만족하지 않았다. 문제는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의 독특한 전략이 시작되었다. 아내와 상의해서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어요. 외식비, 여행비, 불필요한 지출들을 다 정리했죠. 김 어르신 부부는 매월 지출을 50만 원씩 줄였다.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학습 능력이었다. 60세에 시작한 투자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업 분석을 했다. 재무제표 보는 법, 업종별 특성, 경제지표 읽는 법까지 차근차근 익혔다.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더 꼼꼼히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한 기업만 분석하기도 했죠. 김 어르신의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기업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매출액 성장률,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까지 손으로 직접 계산한 흔적들이 역력했다. 3년차가 되던 해 그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그의 포트폴리오도 40% 가까이 떨어졌다. 주변에서는 그만두라는 말이 쏟아졌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생각은 달랐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좋은 기업이 싸게 나왔을 때 더 사야 하는 거죠. 그는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은 퇴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도 급상승했다. 3년 만에 투자 원금이 2배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는데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김 어르신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복리 효과였다. 하지만 그의 복리 전략은 남달랐다. 단순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투자 5년차가 되던 2010년 김 어르신은 새로운 전략을 추가했다. 배당금 사다리 만들기였다. 매년 다른 시기에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을 골고루 투자해서 1년 내내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1월에는 A기업, 3월에는 B기업, 6월에는 C기업. 이런 식으로 배당금 받는 달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월 용돈이 생기더라고요. 그의 엑셀 파일에는 12개월 배당 일정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업 분석 능력이었다. 10년간의 학습으로 그는 이제 웬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숨겨진 우량기업 찾기였다. 남들이 잘 모르는 중견기업 중에 보석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대기업보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 성장 가능성도 크죠. 김 어르신은 2012년부터 중소형 배당주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선택 기준은 까다로웠다.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그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메르스 사태와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좋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싸져서 더 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김 어르신은 이때도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 심지어 아내 몰래 적금을 해약해서 투자금을 늘렸다. 아내가 나중에 알고 화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2016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는 또 한 번 크게 성장했다. 이 시점에서 김 어르신의 투자 원금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원금은 계속 불려나가야 진짜 성공이죠. 이제 그의 목표는 더 커졌다. 월 200만 원의 배당 수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는데 2018년 김 어르신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 정치 불안으로 인해 우량 배당주들이 대거 하락한 것이다. 남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오히려 기뻤다. 20년 투자하면서 이런 기회는 몇 번 없어요. 정말 좋은 회사들이 반값에 나온 거죠. 김 어르신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현금 3천만 원을 모두 투입했다.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고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70대에 그런 무리를 하면 어떡하냐며 걱정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확신했다. 15년간 쌓은 경험과 분석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2019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하락 후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그가 집중 투자한 생활필수품, 유틸리티, 통신 관련 주식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전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통신비도 내야 하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했으니까 안정적이었죠. 김 어르신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1년 드디어 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월 배당 수입이 200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전략을 추가했다. 부동산을 직접 살 수는 없으니까 리츠로 간접 투자하기로 했어요. 배당 수익률도 높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거든요. 김 어르신은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리츠에 분산 투자했다. 2022년 그의 포트폴리오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주식 70%, 리츠 20%, 현금 10%의 비율로 구성된 그의 자산에서 매월 300만 원의 배당 및 분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정말 현실이 되더라고요. 김 어르신의 현재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 8억 원, 연간 3,600만 원의 배당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연 4.5%의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더 놀라운 것은 원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주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그의 자산 가치도 매년 5에서 10%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자녀들 용돈도 주고 손자들 교육비도 지원하죠. 김 어르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투자 여정에는 단순한 수익률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는데 성공 이야기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김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백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픈 경험들이 숨어 있었다. 2013년 그에게 첫 번째 큰 실패가 찾아왔다. 한 조선업체 주식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한 것이다. 배당 수익률이 8%나 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그 회사는 배당을 중단했고 주가는 70% 폭락했다. 1,5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죠. 아내는 투자를 그만두라고 했고
자신도 한동안 자신감을 잃었다. 하지만 이 실패는 그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김 어르신은 어떤 종목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2016년에는 또 다른 실수를 범했다.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바이오 벤처 주식에 손을 댄 것이다. 대박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당주만 하던 제가 욕심을 낸 거죠. 결과는 참혹했다. 투자금 2천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김 어르신은 이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예측 가능한 수익, 안정적인 배당.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2020년 3월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도 30% 이상 떨어졌다. 한 달 만에 2억 원이 날아갔어요. 78살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과거의 경험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2008년, 2015년도 견뎠는데 이번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은 회사들을 더 싸게 살 기회라고 봤죠. 실제로 그의 판단은 옳았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의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 중 추가 매수한 주식들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 게 나쁜 거죠. 김 어르신의 투자 노트에는 실패 사례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언제, 왜 실패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젊은 분들이 투자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실패도 투자의 일부예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는 실패를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만의 완성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후배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김 어르신이 20년간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그는 후배 투자자들을 위해 자신만의 황금 법칙 7가지를 정리했다. 첫 번째 법칙,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하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이해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전기, 가스, 통신, 식품. 이런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제일 안전해요. 김 어르신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생활 밀착형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번째 법칙, 최소 10년은 들고 있을 마음으로 투자하라. 주식은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해요. 하지만 좋은 기업은 10년, 20년 보면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그는 실제로 20년 전에 산 주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주식의 현재 가치는 당시 매수가의 15배였다. 세 번째 법칙,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업이 거짓 재무제표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배당금은 실제 현금이에요.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는 진짜 돈을 버는 회사예요. 김 어르신은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네 번째 법칙, 욕심을 버리고 꾸준함을 택하라. 한 번에 대박 나려고 하지 마세요. 매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그는 20년간 매월 빠짐없이 투자금을 늘려왔다. 적을 때는 50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씩. 다섯 번째 법칙, 현금을 항상 준비해두라. 기회는 갑자기 와요. 좋은 주식이 싸졌을 때 살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죠. 김 어르신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10%를 현금으로 보유했다. 이 현금으로 시장 급락 시 추가 매수를 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추천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공부하고 판단해야 해요. 그는 증권사 리포트나 유튜브 추천도 참고만 할 뿐,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의 분석에 따라 내렸다. 일곱 번째 법칙,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제가 한번 대출받아서 투자한 적 있지만 그건 정말 확신이 있을 때였어요. 일반적으로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이 7가지 법칙 외에도 김 어르신은 실용적인 팁들을 아낌없이 공개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세요. 내가 투자한 회사들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의 책상에는 20년치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투자한 기업들의 기사를 모두 오려서 보관한 것이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매출이 줄거나 배당이 줄어들면 그때 판단해야 해요. 김 어르신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비중을 조정했다. 젊은 분들은 해외 주식도 고려해보세요. 미국 배당주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최근 그도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보이며 공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한 것은 인내였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조언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80세 김영수 어르신의 마지막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에게 월 300만 원의 배당 수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고 존엄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 어르신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투자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60세에 시작해서 이만큼 했는데 20대, 30대면 저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는 특히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배당주 몇 개만 꾸준히 사도 충분해요. 김 어르신의 현재 일상은 여유로웠다. 아침에는 경제신문을 읽고 오전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손자들과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는 투자 공부를 계속한다. 80세에도 공부하냐고 물어보는데 세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겼다. 최근에는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의 투자 이야기라는 모임을 진행한다. 3, 40대 직장인들이 주로 참석한다. 제 경험을 나누는 게 보람 있어요. 젊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의 멘토링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다. 김 어르신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했다.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빨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멈추지 말고 계속 뛰세요. 그러면 반드시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김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거예요. 80세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함과 인내만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지금까지 80세 김영수 어르신의 특별한 재테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60세에 투자를 시작해서 80세에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낸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